네, 안녕하십니까. 경매 공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2번째로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번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 요구 종기, 그 다음에 채권 계산서 제출, 그 다음에 배당 요구해야 배당 받는 채권자, 그 다음에 배당 기일의 지정 공고 및 통지, 그 다음에 배당표 작성, 비치 및 확정, 그 다음에 배당의 실시, 그 다음에 배당의 원칙, 그 다음에 배당 순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및 고지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당 요구 종기. 배당 요구 종기는 민사소송법하고 민사집행법이 서로 다른데, 민사소송법은 낙찰 기일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은 첫 매각 기일 이전의 날, 이때가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첫 매각 기일 이전의 날, 민사집행법 제8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당 요구의 철회 제한. 이거는 낙찰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 채권자는 배당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배당 종기 이후에 철회해가지고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그런 상황입니다. 낙찰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순위 전세권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대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선순위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대항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당 요구 철회하면은 안 된다. 다 선순위인데 배당 요구를 해놓고 무조건 선순위고 우선 변제권이 있고 해서 그 선순위인데 이걸 보고 철회하면 안 된다. 이걸 다 미리 다 이런 것들을 권리 분석해서 낙찰자가 경매에 뛰어드는데, 이런 어떤 예외사항을 두면은 낙찰자가 부담이 커지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채권 계산서 제출, 배당 요구서죠. 배당 요구서 제출. 각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 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한다. 다 계산해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배당 요구서, 기타 기록에 첨부된 징빙 서류에 의해 채권액을 법원이 강제적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제출된 서류만 보고 그대로 채권액을 법원이 계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배당 요구 종기일 후에는 채권액을 보충할 수가 없다. 나중에 어떤 게 발견되거나 해도 인정을 안 해준다. 배당 요구 종기일 후에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당 요구해야 배당 받는 채권자. 배당 요구해야 배당 받는 채권자, 반드시 다시 말해서 배당 요구를 해야겠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확정 일자부 임차인. 이거 뭐 물권화돼 있는 사람이죠. 이거 확정 일자부 임차인은. 그다음에 가등기 권자, 보전 가등기인 권자가 아니고 담보 채권액이 포함된 담보 가등기자만 해당되고,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 뭐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든가 했겠죠.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배당받는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당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및 배당 실시, 이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배당기일의 지정 공고 및 통지.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합니다. 두 번째, 이해관계인과 배당 요구한 채권자에게 언제 배당합니다 하고 법원이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배당표 작성, 비치 확정.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 순위와 배당 금액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 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해관계인들이 그걸 또 열람하게 되겠죠. 3일 배당기일 3일 전부터 하니까 3일 전부터 가서 열람하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배당기일의 채권자들의 배당 이의 신청 여부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이 된다. 그러니까 배당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배당표가 확정된다 이 말이죠.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은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 실시한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한 부분이 뭔가, 금액이 얼마인가, 그 한도를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배당을 실시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 배당의 실시를 보겠습니다. 배당의 실시. 배당을 실시는 배당 기일의 배당표에 대한 동의 및 이의의 진술을 듣고 배당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 이의 부분과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법원이 공탁을 한다. 출석하지 않거나 또 배당 이의 신청을 하거나 이 부분은 아직 그 자리에서 확정이 안 됐겠죠. 어떤 그걸 또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것만 빼고 그것만 뺀 부분을 공탁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의 원칙,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뭐 이거 철칙이죠.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첫 번째로 물권 상호 간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담보등기, 이거는 서로 다 물권이죠. 물권인 경우에는 등기일 선우를 살펴봐야 된다. 등기를 누가 먼저 했나. 그 다음에 물권과 확정일자부 임차권 간에는,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이건 물권화가 됐죠. 물권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느냐, 등기일과 요건 구비일 선우를 체킹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확정일자부 임차권, 이게 물권화가 언제가 됐는지, 등기일보다 빠른지 늦은지, 이런 요건 구비일이 언제인지 그거를 선우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물권과 일반 채권과는 당연히 이때는 물권이 우선입니다. 당연히 물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물권과 가압류 채권 간에는 물권 설정 후 가압류 채권은 물권이 당연히 선순위고, 그 다음에 가압류 채권 후 물권은 동순이다. 이때는 이거는 채권이고 이거는 물권이고, 그런데 먼저
먼저 이렇게 그 가압류 채권이 먼저 됐다 하더라도 동순위로 봐야 된다. 왜냐? 이거는 뭐 채권하 채권은 물건이 아니니까 이때는 인정을 해주지만은 동순위로 봐서 채권 금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 배당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압류 채권 금액하고 물건 채권 금액하고 합쳐가지고 그 가압류 채권이 얼마 해당되는가 또 물건이 얼마 해당되는가 그렇게 안분 배당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배당의 원칙 배당의 원칙 계속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반 채권 간에는 채권자 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채권 금액 비율에 의해 안분 배당한다. 이것도 채권 금액 비율에 의해 안분 배당. 이것도 계속 그 권리 분석할 때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또 권리 분석한 부분 가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액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채권과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 소액 보증금 채권,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 이것은 물건보다 우선한다. 물건보다 우선한다. 그 다음 국가 채권이 민사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 다음 이제 배당 순위를 보겠습니다. 배당 순위. 이게 뭐 중요하죠.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0순위가 있습니다. 뭐 1순위도 아니고 0순위. 이거는 경매 집행 비용. 그 경매 집행에 들어간 소요된 비용은 먼저 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3 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 채권액. 이게 뭐냐? 필요비, 유익비. 이건 뭐 증명을 잘해야겠죠. 이 증명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선순위 근저당권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 그 다음에 임차인.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집수리를 뭐 이렇게 한다거나 집주인 동의하에 어떤 그런 근거가 다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유익비에 해당되는지 필요비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서 할 것인데 그런 게 있다 하면은 영순입니다. 바로 영순위로 배당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배당해 줍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순위 주택 상가의 소액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채권, 소액 보증금 채권이 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채권, 최종 3월분 임금 또 3년간 퇴직금 및 재보상금은 1순위가 되겠습니다.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집행 목적물에 부과된 당해세. 그러니까 그 사건 목적물에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것들이 당해세가 부과된 게 있다. 그러면은 2순위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순위 법정기일이 담보 물건이나 확정 일자부 임차권보다 빠른 당해세 이해의 조세 채권, 확정 일자부 임차권 이거는 뭐 물건화 같은 것이죠. 이것보다 빠른 그 법정 기일이 담보 물건이나 확정 일자부 임차권보다 빠른 당해세 이해의 조세 채권 이 3순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순위 제1순위 임금 채권을 제외한 일반 임금 채권. 아까 그 3개월 임금, 그 다음에 3년 퇴직금, 뭐 재보상금 있었죠. 그거를 제외한 또 추가된 그 임금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1년 그 임금이 밀릴 수도 있고, 뭐 2년 밀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퇴직금이 3년보다 더 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아까 그 1순위에서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4순위까지 돌아온다면은 받을 수 있다. 그 1순위 임금 채권을 제한 일반 임금 채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순위 법정 기일이 담보 물건이나 확정 일자부 임차권보다 늦은 당해세 이외의 조세 채권 5순위 아까 똑같죠 이거 당해세 이 당해세인데 3순위보다 그 똑같은 규정인데 이때는 늦게 된 거 늦게 된 걸 말합니다. 늦게 된 당해세 조세 채권은 5순위다. 그 다음에 6순위 이때는 뭐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이 이제 6순위가 되겠습니다. 공과금. 그다음에 7순위 7순위는 일반 채권자의 채권. 일반 채권자의 채권은 한참 밀리죠. 한참 밀립니다. 그래서 서로 사인 간의 어떤 금전을 주고받을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담보를 확실히 잡든가 아니면 뭐 안 받아도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빌려주고 해야지 나중에 큰 후회하고 싸움 되고 합니다. 담보를 확보하지 않으면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배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4번째로 부동산의 조사 분석 마지막 시간 부동산의 조사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로 경매 물건지를 찾아서 직접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